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 대검찰청에서 말이죠. 이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를 했다고 진해원 검사에게 정직 의결을 했습니다. 이 진해원 검사는 정말 인상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좋게 박혔겠습니까? 나쁘게 박혔겠습니까? 아주 이해를 하지 좀 못하는 가끔 기사가 나오면 진해원 검사, 진해원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친정부 검사죠. 친정부 성향의 검사인데 이분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기사가 이렇게 뜰 정도 되니 대검이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를 했다. 그러면서 진해원 검사에게 정직 의결을 했습니다. 대검이 진해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오랜만에 좋은 국민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는 어떤 이런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그만큼 진해원 검사가 툭툭 튀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별반 좋은 인상을 안 줬기 때문이겠죠. 이 진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 가끔 이해 못할 말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꽤나 있었겠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은 또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검감찰위원회가 20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는 심의안건을 의결했다는 겁니다. 대검감찰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조만간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 또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달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박 전 시장 팔짱을 탁 낀 사진, 또 한쪽에는 어떤 남자분을 이렇게 양쪽에 끼고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사진을 올렸을까? 왜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낼까? 이에 대해서 같은 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라고 하면서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성변호사회에서 냈습니다. 결국 대검은 감찰 착수에 1년 1개월 만에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끝내라. 이런 메시지가 바이든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성입니다. 아프간에서 발뺀 바이든의 메시지. 한국이 미국, 중국 사이에 줄타기 끝내라. 미국은 아프간 철군하고 한국의 선택, 이런 부분을 연계시키지는 않겠지만 이걸 갖다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의 확산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키겠다는 그 내부의 흐름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현지 시간입니다.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군 철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프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인정하면서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군 시한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 사진이 오버랩되면서 결국은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아프간 사태 조치로 인해서 한국과의 어떤 연계성은 없지만 뭔가 한번 봐라 모델을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는 2014년까지 완전 철수를 공언했지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가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2015년 10월 철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도 2016년 대선 전에서 조지 부시가 시작한 전쟁을 비난하면서 철군을 공약했습니다. 취임 후 특유의 보여주기식 힘을 통한 평화를 아프간에도 적용해서 17년 아프간 전쟁 승리를 위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세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탈레반과 협상을 해가지고 2020년 2월 1만 3천 명 미군을 14개월 이내에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도하 합의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도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의 오랜 전쟁을 끝낼 것임을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 후에 올해 3월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침내 4월 바이든은 9월 11일 이전까지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가 오바마 행정부 출신임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은 이해되지만 서로 물과 불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극심한 갈등을 표출한 바이든과 트럼프 관계도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는 공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 미국의 국익이라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산층하고 엘리트 간의 사회적 계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미국의 꿈으로 대변되는 중산층의 삶을 미 국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의 세계 개입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이 무너졌고 결정적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소위 이른바 니만 사건이라고 있죠. 그 쇠락한 공업지역에 사는 몰락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계 문제에 몰입하는 정부를 더는 용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쇠퇴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중산층 복원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되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한국의 두 가지의 함의를 전달한다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첫째가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비용 확대입니다. 상대적 쇠퇴를 경험 중인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이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든은 철군 발표 후인 16일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미군은 대신 싸워서도 또 그리고 희생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에 미군은 대신 싸워서도 그리고 희생돼서도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북한과 싸우지 않으려는 그런 전투에 그런 내용에 미군이 대신 싸워서도 그리고 미군이 희생돼서도 안 된다는 목소리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암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6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한국과 세계 최빈국인 아프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지만 각자 수준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좀 다 감당해라 하는 그런 바이든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실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능동적 참여를 해라. 바이든은 한국 철군을 이유로 아프간 철군을 이유로 오늘날 미래에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기대하는 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친중을 시진핑과 전화통화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북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큰 틀에서 북한은 고무될 것이지만은 미국이 결국 전쟁에서 패해 철수한 것은 1975년 5월 사이공 함락을 연상하게 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그해 4월 베이징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남한 정부는 곧 붕괴되고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해서 흥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21일 외무성을 통해서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면서 비난전에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아프간 철권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엿보았을 수도 있다는 바로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한반도에 적용시켜서 북한의 그 침략 야욕을 달성하겠다는 그것. 마치 친정권이 친북 정권, 친북을 하는 지향하는 그런 정권이 문정권이 있을 때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김여정의 뜻,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북한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아프간 사태는 한국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게 합니다. 뭐냐?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여태까지 애매모호한 가면서 줄타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안 통할 거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 우리 민족끼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능동적으로 이 영내 질서를 제외하는 세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동맹을 강화해 나갈지 이 정권은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전문가들이 보는 이 아프간 사태에 대한 한국의 어떤 메시지를 미국이 주었는가 하는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끝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줄타기 끝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줄타기를 끝내라.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애매모호하게 미소 지으면서 하는 그러한 미중 사이 줄타기를 끝내라. 바로 이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바이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더더욱이 한미동맹으로 인한 강력한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이 융성되는 바로 그러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